소저소 심지를 위해서 RV 아웃렛 옥정션이나 TGA, 헐모닉 디스펑션 등이 소아 때 주로 많이 발견되고 수술을 하거나 뭐 그래서 어른에서도 여전히 이 레지듀얼 이 프로퍼티 남아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많은 그런 질환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정신호 교수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ESC 가이드라인, ASC 가이드라인으로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RBOT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스테노시스 레벨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RB에서부터 헐모니아트로 나가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브 인펀디블라 스테노시스 DCRB, 더블 챔버드 RB라고 하죠. 네, 더블 챔버드 RB가 있고, 그리고 인펀디블라 스테노시스, 밸뉼라 스테노시스, 수프라 밸뉼라 스테노시스가 있고, 브랜치드 스테노시스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서브 인펀디블라 스테노시스인 더블 챔버드 RB는요, VSD랑 연관이 있고요. VSD 션트가 있게 되면은 펄모니 아트리로 플로우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 플로우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자연 경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머슬 바들이 이제 쭉 자라가지고요, 그 좁아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인넷에서부터 자라나는 머슬과 그리고 에피칼 포션에서 자라나는 머슬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RB OT를 통해 가지고 펄마트를 나가는데 RB가 중간적으로 양분되어 보이는 거이고요. 이때는 이 인펀디블라와 펄모니 아트리는 이제 작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에서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RB가 몇 개로 머슬바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게 되면 이 뷰에서 TT에서는 정말 잘 보기 힘든 이제 위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10시 방향에 컬러 어라이징이 있고 VST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환자인데요, VST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 위치에 트로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에서는 여기가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밸뉼라 PS는 아이솔레이티드 리전이 주로 많고요. 포스트 스테노틱 달라테이션 MPA가 커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밍이 있게 되고 디스플라스틱한 펄모니 밸브를 보이게 되는데 성인계에는 캐시피케이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위치에 판막이 디스플라스틱하고 그리고 판막 이후에 칼라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면서 포스테노틱 달라테이션이 있게 됩니다. 프레셔 그레이드 도플러로 측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륨밸브를 플라스틱을 했던 성인 환자인데요. 옆으로 보이는 파라스라 쇼이스 비율을 보시게 되면 판막이 약간 좁아 보이는데 잘 안 보였습니다. 캐스케이션이 있고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데 파라스터날 롱 이스트 뷰의 RBOT 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판막이 모션이 이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컬러 얼라이징이 있으면서 MPA가 커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셔 그레이드 측정하니까 이제 3.6m 아주 심하진 않죠. 그 인펀디블라 스테노시스는 TOF나 VSD 때 볼 수가 있고 밸뉼라 PS 때 리액티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리액티브한 마이오카디얼 하이퍼트로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시톨릴 때 다이나믹 옵스트럭션으로 생겨서 월피스가 좁아지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밸뉼라 PS가 있으면 RBOT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VS도 밸뉼라 PS 앞쪽으로 다이나믹 옵스트럭션 있는 인펀디블라 PS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생아인데요. 그 디스플라스틱한 펄모니 밸브 앞쪽으로 인펀디블라 하이퍼트로피가 있으면서 다이나믹하게 옵스트럭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CCTJ인 경우에 제가 이제 인펀디블라 스테노시스와 밸뉼라 PS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VST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앞쪽에 있는 챔버에서 에어르타가 나오고 뒤쪽에 있는 게 펄모니 아트리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판막의 이제 굉장히 도밍이 있으면서 스윙 모션이 있고 RBOT 쪽 인펀디블라 하이퍼트로피 심각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프라밸뉼라 PS와 브랜치드 PS를 보시게 되면 MPA가 네로잉이 있는 그리고 펄모니 아트리 바이퍼케이션 좁거나 펄모니 브랜치가 좀
루나 신드롬, 알라제 신드롬으로 이제 주로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퍼머니 밸브 쪽은 스페어링 되어 있으면서 그 상방이 약간 좁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칼라 모자이크 패턴이 있으면서 포스트 갈라테신이 있을 때는 수프라밸브와 PS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치드 PS에 있는 알라젤 신드롬인데요. 여기 브랜치부터 시작해서 칼라 모자이크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신적인 신드롬을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BOTO는 펄모니 밸브나 펄모니 사이즈, 쉐입이나 RB 펑션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요. 도플러에서 시비얼즈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플로우 벨로시티를 도플러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솔레이트 폼일 때만 플로우 벨로시티랑 프레셔 그랜드가 주로 잘 맞는 특징이 있습니다. 펠브라 PS인 경우에는 LP 다라테신이 있고 펠브라 모션, 그 다음에 이 도플러 패턴을 통해서 프레셔 그랜드 측정하게 됩니다. 베르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그레이딩은 마일드인 경우에는 픽 벨로시티가 3 안 될 때, 시비어인 경우에는 4보다 클 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델로스 포인트가 굉장히 길거나 여러 군데가 좁을 때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TR을 이용한 도플러 플로우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TR도 같이 측정하셔서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ESG 가이드라인 보시게 되면 RBOTO는 픽 그레디언트가 64 이상이 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인터벤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심텀이 있거나 RB 디스펑션이 있을 때 그리고 알션트가 있을 때 이제 고려를 해보라는 그런 가이딩이 있습니다. QF, 테트라지 펠러라고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VST가 있으면서 에올터 오버라이딩, PS, RBH가 있는데 RBOTO 정도랑 호르몬의 아트리 사이즈 아나토미에 따라서 심텀이나 모든 코릴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QF가 수술 안 하는 아기들을 이제 주로 있고요. 성인은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자체는 그 VH가 크면서요.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션트가 있게 됩니다. 오버라이딩이 있게 되고 오버라이딩은 RB 쪽으로 50%를 넘지를 않습니다. 50%를 넘게 되면은 더블 아울렛 라이트 벤트리크라는 그런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5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면 좋을 텐데요. 성인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아트리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인펀디블라, 밸블라, 스프라밸바 이렇게 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D-쉐입 밸브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팔모니 밸브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렇게 전형적인 도플러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대거 사인 단도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전형적인 TOF 때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그 RBOT의 다이나믹 옵서션, 인펀디블러 PS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내가 잘못 측정했나가 아니고 잘 측정하신 것 같고요. 인펀디블러 PS 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12세대 환자분인데요. 라지 VST가 있으면서 오버라이딩이 있고요. 바이다렉셔널 션트가 있습니다. T-쉐입이고 그리고 호르몬이 밸브 쪽 근처 보게 되면 에올탑에서 사이즈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인펀디블라부터 시작해서 칼라 모자이크 패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측정을 하니까 이제 대거 사이가 전적인 이제 호르몬이 밸브 사인이 있게 되고 제가 이제 측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VST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D-쉐입 LB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TOF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이 부위가 또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썼더니만 정말 MPA가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TOF였습니다. 여성분이고 외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TOF였고요. 근데 이제 VST가 있으면서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션트입니다. RL 션트가 있고 D-쉐입 LB에다가 RBH가 있고 그 다음에 MP가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에는 VST 퍼마텐션, 알츠하이머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제 진단이 바뀌게 되게 됩니다.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퍼마텐션 심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트랜스포트 케이스였습니다. 그 TOF는
보시는 수술 전에는요, 펄모나트를 잡고 VST가 있는데 수술은 그 좁은 펄모나트를 넓히게 되고 VST를 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문제는 PS가 남아있거나 펄모니 밸브가 히퍼텐시가 있거나 뇌절 VST가 있게 되거나 에올틱 루트가 커지거나 AR이 생기거나 그리고 TR이 생기거나 이것 때문에 인한 벤트리큘러 디스펑션이 같이 동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PR과 PS, RV 디스펑션 다이라테이션 그리고 에티리얼 벤트리가 닫히게 하려면 AR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주랄 AS나 VST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프레셔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V 사이드랑 디스톨리 그다음 크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크림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피어 TOF는요, PI가 말더부터 CBF까지 있으면서 PS, RBH, 알베리즘은 TR이 같이 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리피어하게 되면요, RB 일가지부터 심각하게 오게 되고 PS도 꽤 심하게 남게 되고 PI도 엄청 심하게 남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PI가 심해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랩트하게 다이솔 에어플로가 이제 떨어지는 때 저희가 피해가 시비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간혹 보시다 보면 리스트릭티브 RV 피졸로지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이런 블로가 있을 적에 RV 디스트릭티브 RV 피졸로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P 웨이브 위에 펄모니 아트리의 안티그레이드 다이솔 블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있는 여기 블로의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점처럼 있을 때 이제 리스트릭티브 RV 피졸로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F 수술 후에는 서바이벌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서지컬 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생기는지 봤는데 올드 에이지 때 리페어의 경우에 싱코피가 있을 때 시비어 PR이나 알빌라지먼트가 있고 RBC 톨리티 스포션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PVR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인터벤션 그 스탠드 있는 판마형으로 이제 또 최근에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부적 배동의 판막 삽입술 급여 기준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그 PS가 있을 때 암기체가 35 이상이거나 PR이 있으면서 기능 저하가 있거나 지속적 부정맥이 있거나 환자 증상이 있을 쪽에 그리고 RB, 핸드 다이스트 볼륨이 150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펄모니 인서피션시랑 리스테이션은 나중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는 팔불라 파톨로지가 있고요. 세컨더리는 다라테이션이 애널 다라테이션과 그다음 펄모니 밸브를 수술해서 거기 디포미티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펄마테이션 때 시비어 PR이 있고 엠페가 커졌던 환자이고요. 판막이 닫히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페이식을 하고 펄모니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난 이후에 PR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PR은 렁 때문에 펄마테이션이 심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였던 거죠. 저희가 에코에서 보는 거는 크로닉 PR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그 파라스트나 쇼익스 뷰에서 오셔가지고요. 칼라 도플러로 PR 익스텐트를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펄모널 아트리 펄세이션에서 칼라가 있는지 PR Z 위드나 PR Z나 애놀스 레이셔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셔널 테크닉으로 피사나 CW 이런 걸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PR 샤프타임을 측정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측정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에코 이벨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칼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로 측정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면은 Z-width나 LBOT 다이아미터 레이쇼를 측정을 해서 마일드인 경우에는 이제 그 핀한 모양이고 마드리트인 경우에는 인터미디트, CB인 경우에는 브로드 오리진이라 되어 있고요. 이게 여기 레이쇼가 0.7 이상인 경우에는 CB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리 플로 유로잘 브랜치드 PA인 경우에 시그니피컨트한 PR이다. CW 도플러에서 심한 경우에는 PR의 디그리가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프레셔 샤프 타임은 시그니피 PR인 경우에는 100 밀리섹 이하이다.
그래서 그 PR 그레이딩은 컬러 도프로 보시게 되면 마일드 PR인 경우에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CW 보기는 이렇고 마일드 PR인 경우에는 연합 컨트랙터가 이 정도 되고 시비어인 경우에는 넓어지면서 이제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어 PR인 경우에는 그 MPA의 블루 리버탈 컬러로 오버로드 플로가 있는 거인 경우에 제가 시비어 PR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CW에서 레프트 다이스털 피크 찔릴 수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어 PR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는 MRI 그레이딩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 PR 리그스테이션 프랙션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20%가 안 될 때 마일드고 40% 이상이면은 시비어 그리고 20에서 40 사이는 마일드 리그스테이션 프랙션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머리로 보여드린 게 여기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을 서머리한 거고요. 이렇게 시비어한 경우에 MR을 찍어서 빅스 프랙션이 20, 10과 40, 40 이상, 40보다 클 때 시비어 PR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우선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환자인데요. 환자가 마일드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았는데 MRI에서는 리그스테이션 프랙션이 21%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컬러 도플러가 오버더 플로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PR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리그스테이션 프랙션이 21%인 마일드라기보다는 아드리트에 해당되는 PR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CMR에서 리그스테이션 프랙션 37%인 환자입니다. 기준에 의하면 아드리트 P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하고 MP도 거의 컬러 리버설 있지 않나요? CW에서 보시면 이렇고요. 다음은 시비어 PR인데요. MR에서는 리프렉션이 51%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하죠. 그죠? 브랜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레드 플로가 있게 되고 RD에도 굉장히 컬러 리버스 플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막상 이렇게 있긴 하지만 포체 보이게 되면 알파가 그렇게 커져 있다는 느낌이 이제 제가 받고 있지 못하고요. 여기 소디스 뷰에서는 알파가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플러스 보시게 되면 이게 레프트로 이제 데스레이션을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봐서는 시미러 타입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심하게 저희들이 이제 세고 있어서요. 리그스테이션 37%는 아드리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비어라고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TJ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J는 RA-RB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긴 한데 펄모너리 아트리가 에올타랑 서로 뒤바뀌어서 나올 때 제가 TJ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AST, VST, PS가 있는지, AS가 있는지, 코악이 있는지, PD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고요. 실제 보게 되면은 각각 챔버에서 그레이트 아트리가 나란히 패럴하게 평행하게 나오게 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틴하게 보는 조디스 뷰, 에올티 펠버 레벨이 안 보이고요. 에올타랑 펄모너리 아트리가 이렇게 에필리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또 에올타 앞쪽에서 보이게 됩니다. 수술은 저희들이 이제 에올틱 밸브나 펄모너리 밸브 위를 잘라서 이렇게 바꾸는 수술을 하게 되고 아트리 스위치요. 수술 후에는 환자는 펄모너리 아트리 RPA가 에올타를 안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수술 후에 환자는 네어 펄모너리 아트리 스테노시스 스티치 작업 인자가 다 좁아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고 에올틱 루트가 달라테이션이 되고 양쪽 브랜치드 펄모너리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고 CT에서 보시게 되면은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업의 팔로업은 네오 AS나 네오 PS나 PI가 있는지 엘비티스 펑션, 코로나 스테노스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펜트킬러 달라테이션과 서브 에올티 옵스트럭션, 그 다음에 AR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 환자입니다. 에올티, AR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스티치 자국이 있긴 하지만 적다는 느낌은 없긴 하고요. 펄모너리 아트리를 보게 되면 스티치 자국에서 얼라짐이 있습니다. 양쪽 펄모너리 아트리 보이고요. 이 환자는 이제 루트가 엄청 커져 63mm로 측정이 됐습니다. 랩트 펄모너리 아트리가 굉장히 좁고 여기서 이제 눌러가지고 그냥 여기는 잘 안 보이는 특징이죠 지금 이 환자. 그리고 CT를 찍었더니만요 펄모너리 아트리가 이제 눌려가지고 굉장히 좁아져 있는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에서는 리저널 월 모션 오런트 있는지를 제가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런기차 스트레인이 이제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DL 스위치는 HDL 레벨에서 잘라서 보게 되는데요. 결국 수술 후에는 이 부분이 다 좁거나 이 RB가 시스템 챔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펑션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밸브랑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HDL 스위치를 했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CCTJ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벤트리클 레벨만 바뀌어 있는 TJ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LB에 있는 어느 펄모나트리로 연결되는 트랜스 포지션을 맞는데 이 플로 자체는 시스템의 플로드가 펄모나트리로 나가긴 한데 모양 자체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제가 TJ를 비슷하기 때문에 CTJ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은 더블 스위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HDL 스위치와 그다음에 아트리얼 스위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VSG나 PS 비슷하게 하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RB 시스템 챔버니까 펑션과 밸브 리미테이션, 그다음에 VSG, PS가 있는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LB에 있는 게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게 볼플로즈가 R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챔버가 R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B는 전형적인 특징인 TBLV가 올라가 있고 이런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컨제니탈은 에코만 가지고 진단하면 좋겠지만 혈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서요. CT 도어를 받으시는 방법이고 RBOT와 TOF, PR, TJ, CC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